최근 중년 여성이 재혼 과정에서 겪게 되는 치매를 가족과 함께 치료해 나간다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고요. 또 드라마에 보면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치매로 고통을 겪기도 하죠. 네, TV 속 치매 환자들은 대부분 기억을 잃은 상태로 가족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치매하면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치매도 치매 나름이다라는 분이 계셔서 모셨습니다.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신경과 강경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차를 어디 했더라? 아, 저분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근데 핸드폰이 어디 있지? 이렇게 나이가 들면 자꾸 뭘 잊어버립니다. 이러다가 치매 원인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는데 건망증과 치매 서로 다른 관계가 있나요? 어떻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나요? 건망증과 치매는 분명히 다른 의미입니다. 건망증의 경우에는 보통 기억 능력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 능력이라든가 판단력 또는 시공간 능력과 같은 다른 인지 기능에는 문제가 없어서 대개는 다른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치매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기억 능력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판단력이라든가 시공간 능력과 같은 인지 기능에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실제 일상생활 하는데 많은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적인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기억 장애 국한에서 보더라도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건망증은 대개는 전체적인 사실은 기억하지만 아주 자세한 사실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대부분 기뜸을 해주면 다시 생각을 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치매의 경우에는 사실 자체를 하나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힌트를 주더라도 대개 기억을 못 해내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건망증도 너무 그 횟수가 많다거나 장도가 심해진다고 하면 이것이 치매 초기 증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이 치매 치료의 1인자로 불리면서 인지증 진단의 표준을 만들었던 하세가와 씨가 있죠. 네. 지난해 본인도 치매 증상을 겪고 있다면서 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에 막막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 치매를 피하기만 했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치매 상식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의 선택, 치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투라 그러죠. 고스톱을 치게 되면 치매가 예방된다. 맞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군요. 네. 고스톱이 노인들에게 인지 기능을 증진시키는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인지 기능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치매를 예방한다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치매의 예방에 고스톱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고스톱을 하는 것이 치매 예방이나 치료의 수단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조적인 뇌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서라든가 새로운 취미를 배운다거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창조적인 뇌 활동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뭔가 끊임없이 자극을 줘야 된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노년기에 잘 씹지 못한다. 그러면 치매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맞습니까? 정답은 O입니다. 네.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치아 건강과 치매의 연관이 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씹는 힘이 약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또는 치주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을수록 뇌졸중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치아의 건강과 뇌의 건강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가 건강하지 않으면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매가 시작되면 고칠 수가 없다. 그럴 것 같은데요. 정답은 X입니다. 네. 고칠 수가 있다. 그렇네요. 네, 고칠 수 있는 치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치매 중 한 10% 정도는 치료가 가능한 치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더 중요한 것인데요.
치료가 가능한 치매의 종류 중에는 대표적으로 갑상선 저하증이라든가 수두증이라든가 또는 알코올 중독과 같은 약물 중독, 그리고 뇌종양 또는 비타민 결핍증과 같은 경우에 치매로 진단이 되더라도 이런 원인 질환을 치료했을 때는 치매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치매 중 10% 정도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이 치매가 좀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치매 환자 또 젊은 가족들까지 사회에서 고통을 받고 소외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치매 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자료는 전 세계의 치매 환자 숫자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치매 환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20년 동안 치매 환자가 현재보다 2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국내 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13.3%가 네. 65세 이상 노인 인구라고 합니다. 치매는 흔히 노인성 질환이고 이렇게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우리 국내 현황도 이 노인 인구가 자꾸만 늘어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를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고령화 단계에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13%. 네, 13.3%, 예, 13%. 굉장히 높은 비중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빠른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역시 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 국내 치매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추정 치매 환자는 2016년 약 9.8%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10분 중에 한 분은 치매 환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80세 이상 후기 노령계에는 4분 중 한 분이 치매를 앓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치매 환자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치매 현황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요. 많이 증가하고 있군요. 요즘 친구나 지인분들 전화번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어렵죠.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기억력이 감퇴하는 현상을 디지털 치매라고 합니다. 자, 교수님, 디지털 치매 이 걱정해야 될 문제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디지털 치매라고 하면 IT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용어입니다. 내가 디지털 IT 기기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서 제 기능을 혼자서는 잘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는 디지털 치매 환자의 경우에 뇌 기능이 객관적으로도 감소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 기능이 활발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뇌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독서라든가 글쓰기라든가 새로운 취미 활동을 배운다든가 이런 창조적인 뇌 활동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내비게이션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가능하면 가깝고 잘 알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 내비게이션에 의존하지 않고 뇌가 잘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전화번호를 외워서 다니는 그런 행동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길도 물어보고 가시고 네. 그래도 다음에 갈 때는 여기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지털 문화가 이렇게 치매의 원인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 활동을 조금 활발히 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퇴행성 뇌질환, 알츠하이머병이 곧 치매다라고 이 치매를 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종류도 많다면서요. 치매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라는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인 기억력, 주의력, 언어 기능, 그리고 시공간 능력과 같은 인지 기능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겨서 장애가 발생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매는 진단명은 아니고 이러한 증상을 여러 가지 묶어놓은 증상군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치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을 만들어내는 원인 질환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치매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현재까지 70여 가지 이상의 원인이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런 치매의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70% 정도이고요. 그 다음으로 흔한 치매의 원인은 혈관성 치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17%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전체 치매 환자 중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퇴행성 치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퇴행성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은 좀 다른 것입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 오래된 예전 일까지 다 기억하는데 총명해요. 그리고 절대 치매일 리가 없습니다. 이런 발언들 아시죠? 네. 다음에 보면 치매 진단을 받을 당시에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옛일은 깨알같이 기억해도 현재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치매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치매 증상 여기서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치매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증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인지기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우리 인지 능력에는 기억력뿐만이 아니라 주의 집중 능력이라든가 언어 기능, 그리고 시공간 능력, 전두엽 기능 등을 포함합니다. 전두엽 기능이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전두엽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격의 변화입니다. 굉장히 너그러우셨던 분이신데 화를 많이 낸다거나 참을성이 없어진다거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활달하셨던 분이신데 어느 순간부터 바깥에 외출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문다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된다거나 그런 성격이 이전에 비해서 변화하는 경우에 전두엽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치매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장애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보통은 옛날 일은 잘 기억하시는데 최근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게 되면 옛날 일도 잘 기억하게 못하게 되지만 최초의 치매 증상은 대개는 최근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금방 해놓고도 잊어버려서 다시 반복하는 경우도 많고 들었던 이야기를 잊어버려서 반복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 기억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지난주에 자녀분들과 식사를 했는지 또는 식사를 했으면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자녀분들 중에 어느 자녀분과 식사를 했는지 이런 최근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언어 장애와 관련된 대표적인 증상은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언어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반대로 들었던 얘기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치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르신들 중에. 근데 그전에는 뉴스나 신문 같은 것들을 보시고 혼자서 다 얘기도 하시고 이해도 하셨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고도 잘 이해를 못 하신다거나 가족들에게 되묻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언어 장애에 대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산 능력이 전에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혼자서 시장에 가셔서 여러 가지 원하는 물건들도 그 돈에 맞게 잘 사오셨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계산 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상인들과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사고 싶었던 물건에 대한 돈을 잘 맞춰가지 못해서 돌아오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르신들의 계산 능력이 문제가 생기면 그런 일상생활에서는 장복이라든가 이런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시공간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길을 잃거나 헤매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좀 낯선 길에서 실수가 생길 수가 있지만 시공간 능력의 문제가 계속 악화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익숙한 길들에서도 헷갈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서 요즘 아파트 같은 곳에 동호수가 헷갈려서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평소 잘 다루던 기구, 세탁기라든가 밥솥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성격의 변화라든가 감정의 변화가 생겨서 화를 잘 낸다거나 남을 의심한다거나 이러한 일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족과 가까운 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증상 중에 이런 하나인 것이죠. 성격 변화나 감정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인지 기능의 변화가 생겨서 치매 증상이 생겼을 때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객관적인 검사를 해서 인지 기능의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경심리 검사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나타내는 이런 인지 기능의 문제가 단순히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인지 기능의 변화 정도인지 아니면 실제로 치매 단계에서 나타나는 정말 병적인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 검사는 약간 시험 치는 거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주고 대답하는 것들 또는 문제를 주고 그리거나 풀어내는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점수화를 통해서 이러한 치매 정도인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지를 구분해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한 신경심리검사는 일단 환자가 치매를 지닌 것으로 판단이 되면 치매의 심한 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검사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병원에서 치료하고 치료 후에 경과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치료 후에 인지기능 변화를 평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평가 검사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지기능에 대한 각각의 검사 평가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이런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서 환자의 인지기능 정도가 정상적인 노화 정도인지 아니면 치매 정도인지를 감별해내는 가장 중요하고 객관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장 또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심리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이 결과를 가지고 치매 중에서도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긴 치매인지를 어느 정도 감별할 수 있는데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저희 의료진들이 치매 환자를 진료할 때 아주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검사가 신경심리 검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으로서는 뭔가 생활 습관이나 인지 능력의 변화를 살펴봐야겠네요. 네. 그런데 이 신체적 변화로도 치매를 감지할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귓불에 대각선에 줄이 생기면 이것 또한 치매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대각선 귓불 주름이 치매나 인지 기능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대각선 귓불 주름이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되는 대뇌 백질의 변성이라든가 알츠하이머병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침착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귓불 주름이 있는 경우에 치매나 뇌혈관 질환에 동반된 것이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인 연구들이 조금 더 보충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츠하이머 병과 달리 혈관성 치매는 혈관의 상태를 원활하게 해주면 증상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치매의 큰 줄기인 두 질환의 특징과 치료법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네, 먼저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이라든가 과인산화된 타우 단백이 뇌에 축적이 되는 질환입니다. 네. 이런 독성 단백질들이 뇌에 축적이 되면 뇌 대뇌 피질에 뇌 세포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뇌 위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MRI를 보면 이렇게 뇌실이라든가 이 뇌척수의 공간들이 대뇌 피질이 위축이 됨으로써 확장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인 MRI에 비해서 뇌실이라든가 이렇게 뇌척수의 공간들이 확장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뇌세포 손상에 따른 대뇌 피질 위축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전 때문에 가장 증상은 대부분은 서서히 발생해서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초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은 기억장애인 경우가 많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병태 생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약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약물 복용으로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의 진행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병 자체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장애 상태로 가는 시간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을 하시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중증 인지 저하가 오는 기간을 더 미루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로 봐서는 심각한 장애 상태를 진행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약물이 알려져 있는데요. 아세틸콜린분해 효소 억제제라든가 NMDA 수용체 기량제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과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 뇌 MRI 촬영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뇌혈관이 많이 협착돼 있다거나 아니면 뇌혈관 질환 때문에 뇌 안쪽에 그런 병변들이 발생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뇌혈관 질환에 따른 뇌병변 때문에 인지기능 장애가 오는 것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전 때문에 혈관성 치매는 대개 뇌졸중 재발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전형적인 경과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혈관성 치매에서도 알츠하이머병처럼 인지기능이 점진적으로 천천히 저하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반드시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경우에 뇌 MRI 촬영을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가 뇌혈관 질환과 굉장히 연관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혈관성 치매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 그리고 뇌졸중의 재발 방지, 그리고 뇌졸중 위험 인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혈관성 치매와 관련된 뇌의 변화를 조기에 지연 또는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행히 뇌졸중 위험 인자 중에 교정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들이 적절히 치료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심방세동이나 고지혈증 같은 것들도 적절한 치료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뇌졸중과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흡연과 음주에 대한 것들은 개인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뇌혈관 질환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뇌혈관 질환의 재발 방지, 그리고 이것을 통한 혈관성 치매 치료가 다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